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작년 1월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 첫 백신 접종이 있었고요. 6개월 뒤인 백신 1차 누적 접종률은 50%, 추석 전에 70% 넘었습니다. 현재 전 국민의 46%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는데요. 정부는 일반 국민이 8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 계획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코로나 접종 시행반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왜 이렇게 안 줍니까? 네, 백신 접종률 좀 전에 그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의 분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한 47% 좀 못 미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를 위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부터 백신 접종, 그러니까 10월 이후부터는 백신 접종 간격도 좀 단축하면서 네. 접종을 좀 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도 아직 완료율의 수준이 조금 낮은 상태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 혹은 3단계라고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 활동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차가 안 줄어들어요. 사람들 모임도 안 줄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4분기 접종 계획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중점을 둔 부분은 어디입니까? 네, 어제 발표한 바와 같이 4분기 시행 계획은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접종을 완료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18세 이상 성인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기회를 다시 제공하면서 전체적인 면역 형성 인구를 확대한다라는 거,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단축하면서 접종 완료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 기회를 제공하면서 안전 접종 체계를 더욱더 강화한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고위험군이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중증 사망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추가 접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 등입니다. 소아청소년, 그러니까 12세에서 17세의 소아청소년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예약을 10월 5일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좀 반응, 성인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이상 반응과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mRNA 백신의 경우에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조금 더 이상 반응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10대 그리고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심근염이나 심낭염의 발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돌파 감염 뉴스도 계속 나오는데 돌파 감염 발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돌파 감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돌파 감염이라는 건 백신이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백신 맞은 후에도 어느 감염병이나 감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돌파 감염은 인구 10만 명당 한 45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네. 이 돌파 감염인 경우에도 위중증이나 또는 사망으로
발전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이 주사를 맞았을 때, 백신을 맞았을 때 한 4.5명, 4명 정도는 감염될 수 있으나 그래도 백신 접종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는데 언제부터 누가 우선적으로 맞게 됩니까? 네, 부스터샷은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한 바와 같이 1, 2차 접종이 완료된 후에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코로나19 치료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김미숙 님이 이런 걱정을 문자로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접종하면 10년 뒤에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뒤에 후유증이요? 예, 현재 이 예방 접종을 위한 백신들은 물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정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물 실험, 임상 시험 등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장기적인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0년 후에 이런 증세가 나왔다. 10년 전에 이런 백신이 없었는데 이런 뉴스, 이런 소문들이 도는 걸 자체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백신 접종자의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백신 인센티브가 단순하게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보다는 네. 실제 접종받은 분들의 위험도가 실제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예. 완료하지 않은 분들의 위험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호 조치나 접종자에 대한 좀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을 때는 미접종자들의 감염 위험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접종 완료자와 달리 이제 인원을 제한한다는 등의 보호 조치 성격도 내포돼 있다.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김종현님께서 얀센 접종자 대책도 좀 알려주세요, 물어봅니다. 네, 얀센 접종이 진행된 것이 6월이었기 때문에 얀센 접종자들이 이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12월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60세 이상 연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이외에 얀센 접종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추가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은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박혜경 질병관리청 접종시행반장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